우리가 이제 연휴 기간 동안에 미국 시장이 이틀이 열렸죠, 그죠? 어제 하고 그다음 뭡니까? 금요일인가요? 목요일인가요? 자꾸 헷갈리네. 그러니까 그 5월 1일 휴장 그 부분하고 그러면서 이제 우리 시장이 이제 끝나고 나서 미국 시장이 열렸던 그 부분을 이제 체크해 보면 이제 첫날은 올랐지, 그죠? 나스닥이 1.5% 오르면서 전체적으로 다 오른 시장 흐름이 됐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금요일이지, 그러니까 그죠? 목요일이 근로자의 날 휴장이고 금요일 날 이제 우리가 장을 마감을 했는데 금요일 날 미국 시장이 끝난 게 요 모습이라는 거야. 아셨지? 금요일 날은 애플을 제외하고는 뭐 대부분의 종목이 다 올랐어. 그래서 나스닥이 1.5% 올랐고, 그죠? 보게 되면 뭐 테슬라, 엔비디아 할 거 없이 전부 다 파란색이었지. 근데 이제 그 부분에서 좋았었던 부분은 일단 발표된 경제 지표가 뭐 사실 고용이라든지 실업률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생각보다 다 좋게 나왔어. 거기다가 중국이 대화의 제스처를 보냈어. 협상과 관련된 뭐 미국이 대화하고 싶다면 뭐 일방적 관세 부과를 철회하는 등 성의를 보여라. 뭐 이런 이야기, 원론적인 이야기도 했고 또 그런 가운데에서 중국이 협상 시작을 위해서 미국의 펜타닐을 막는 방안을 제안하는 걸 검토하고 있다. 뭐 이러면서 협상과 관련된 이런 이제 서로 부인하다가 그죠? 협상하는 그런 부분들이 만들어지는 그런 부분들을 보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미국 시장이 전체적으로 금요일 날 우리가 이제 장 마감한 그 달 나스닥 기준으로 보게 되면 1.5% 상승을 했다. 그죠? 그래서 뭐 그 내용들을 보게 되면 아까 이야기하는 전체적으로 그런 내용들 속에서 상승을 했고 반면에 이제 5월 2일 금요일은 상승을 했는데 애플을 빼고는 전부 다 상승을 하는 흐름을 보여주면서 상승을 했는데 5월 5일 어제 그죠? 어제 하고 이제 오늘도 예 빌맨님 네. 어제 이제 우리 시장이 휴장이고 오늘이 휴장이고 이틀 휴장인데 어제 이제 미국 시장은 또 약세를 보였지. 그죠? 전체적으로 대부분 종목이 또 다 하락하는, 그죠? 그래서 그 미국 시장으로 보게 되면 나스닥이 0.7% 하락하고, 그러니까 이틀치를 놓고 보면 0.7% 정도 나스닥이 오른 꼴이 된 건데 오늘 지금 나스닥 선물을 보게 되면 한 0.9% 정도 약세를 보이고 있어. 그러니까 뭐 금요일 날 올랐었던 거 어제하고 오늘 다 까먹는 그런 형태가 되는 거지. 그런데 이제 종목별로 보게 되면 애플이나 뭐 아마존, 테슬라 뭐 엔비디아 뭐 대부분 다 하라 그랬잖아, 그지? 빨간색 쪽 부분 그리고 열분 빨간색, 갈색 뭐 이런 게 다 이제 약세니까 뭐 월마트나 코스트코 뭐 이런 쪽을 제외하고 메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약세를 보였다. 그래서 그런데 거기서 가장 공통적으로 약세를 보인 게 이틀 연속 약세를 보인 게 누구다? 애플. 그죠? 그래서 이제 실적 발표하고 나서 나름 메타라든지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이런 쪽은 양호했고 반면에 이 관세 우려 이런 부분들이 가장 큰 애플 그리고 테슬라 이쪽 부분이 영향이 안 좋은 모습을 보였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걸 우리 이제 업종 대표주들의 흐름을 한번 보자고. 이제 애플이 사실은 관세 영향에 가장 빅테크 중에서는 가장 크게 영향을 받는 기업 아니야, 그죠? 그런 상황에서 왜 이제 그걸 보냐면 지금 추세를 그죠? 내려오고 있는 하락의 추세 라인을 돌파하지 못하고 내려왔어, 애플. 그죠? 그러니까 뭐 저점에서는 반등을 꽤 했지, 그죠? 왜 그러냐면 이제 조금 이따가 차트를 보여드리겠지만 나스닥은 나스닥 기준으로 보게 되면 요 4월 3일 요때보다도 지금 나스닥 지수는 좀 올라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상호관세가 발표됐던 시점보다 대부분 기업들의 주가가 올라와 있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미국도 지금. 그런데 이제 애플은 이틀 연속 하락하면서 내려오고 있는 중이고, 그죠? 관세 영향에 지지탄을 맞고 있는 쪽. 그 다음이 이제 테슬라고. 그죠? 테슬라도 지금 그나마 그래도 테슬라는 애플보다는 그죠? 박스권 지금 상단에서 어떻게 눈치 보고 있는 중이고. 자, 이제 그런 와중에 엔비디아도 뭡니까? 여기 박스권 상단 부분에서 아까 봤었던 테슬라하고 좀 비슷한 위치에 놓여져 있지. 그죠? 그게 이제 안 좋은 순위야. 그죠? 요거까지 아마존까지도 보게 되면. 그죠? 아마 안 좋은 게 박스권 상단에서 지금 횡보하고 있는 흐름. 반면에 실적이 좋고 양호한 쪽이 누구냐?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그죠? 마이크로소프트는 어느새 그러니까 이거지. 테슬라하고 아마존, 그죠? 뭐 애플 이런 쪽은 박스권 상단에서 두드려 맞고 내려올까 말까 지금 고민하고 있는데 마이크로소프트는 실적 발표하고 확 돌아 나왔잖아. 그죠? 그리고 메타. 어디 갔니? 그리고 이제 팔란티아. 그죠? AI 소프트웨어 쪽. 그런데 이제 요건 좀 센 편이고. 그죠? 그래서 이제 빅테크 기업들 중엔 왜 제가 이제 빅테크 기업들을 보여드리냐면 지금 지수에서 지금 지수 상황으로 다시 되돌아가서 지수를 봤을 때 미국 나스닥 지수를 봤을 때 지금 이게 나스닥 지수잖아요, 그죠? 여기에서 박스권을 이제 돌파를 하고 이게 이제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요 날 그죠? 여기 이제 4월 2일이었고 4월 2일 장 끝나고 나서
관세를 부과를 했고, 부과를 해서 그 다음날 개파락을 하면서 영향을 받았었던 그 위치 라인을 지금 다 회복했어. 시장 지수는. 그죠? 오히려 이게 이러다가 그냥 이렇게 올라가는 거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을 가질 수 있을 만큼 지금 요 박스권을 돌파하고 나서는 기업들 실적 특히 매그니피센트 7 종목 중에서 실적이 양호한 쪽, 지금 마이크로소프트는 이쪽 위치에 와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마이크로소프트는 여기, 메타는 요 위치 정도, 그리고 테슬라나 엔비디아 이쪽은 요 박스권 상단 요 정도의 위치, 애플은 요 정도의 위치, 그죠? 그렇게 놓여져 있다고. 자, 이제 그러면 사실 미국 시장이 기술적으로 보면 지수상 나스닥으로 봤을 때 그 다이버전스가 났었던 지역, 요게 이제 급락을 했을 때, 그죠? 여기 하락했었을 때보다 요 하락했었을 때보다 높은 위치에서 이게 주가가 떨어지는데도, 그죠? 이 보조 지표가 위에서 형성돼서, 근데 이제 요 얘까지 더 위에 있었으면 확실한 상승 다이버전스인데, 그죠? 스토캐스틱에서만 여기 나온 부분이어서 반쪽짜리 사실 상승 다이버전스였지. 여튼 그럼으로 인해서 이제 여기를 올라왔는데 여기서 더 올라갈 수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거지. 그죠? 그게 이제 내일, 그죠? 그러니까 우리 시간으로는 내일 모레 새벽에 이 FOMC 연준의 파월 연준 의장이 어떻게 이야기를 하느냐. 그죠? 거기에 따라서 시장이 하락으로 다시 되돌아올 거냐, 아니면 조금 더 반등할 거냐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위치까지 온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급락을 하고, 그죠? 그리고 나서 바운스, 그리고 다시 하락하고 나서 박스권 돌파하고 나서 박스권을 지지받았고, 그죠? 그리고 지지받은 상태에서 다시 올라왔어. 그럼 이제 박스권을 돌파하면 여기까지는 상승할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 그죠? 18,300. 그 18,300이 이제 요 라인인데 여기까지 올라갔다가 조정을 받을 거냐? 아니면 그죠? 그러니까 어제부터 이제 조정을 시작을 했느냐라는 건 지금 이 부분으로는 알 수가 없어. 솔직히 말하면 기술적 흐름으로는. 다만 얘가 볼 수 있는 부분은 뭐냐? 그죠? 얘가 이렇게 이 라인을 깰 거냐 안 깰 거냐, 이렇게 움직여지는 걸로 이제 기술적으로는 예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이게 이제 기술적으로 보는 라인에서 느낄 수 있는 건데, 실질적으로 그죠? 미국 시장이 지금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간다라고 보는데, 요거는 이제 오버해서 막 뭡니까? 쇼커버링 뭐 이런 게 들어온 흐름 부분들도 일정 정도 작용한 거니까. 자, 여하튼 지금 그러면서 24% 고점 대 최고, 나스닥 기준 최고 고점에서 저점까지 24% 25% 가까이 하락했었던 게 지금 한 7, 8% 정도 하락한 수준까지 반등을 한 거야. 그죠? 그런데 이제 어디서부터 조금 이상하냐 하면 주말에, 그죠? 주말에 뉴스를 보니까 뭐 20년 만에 상승 랠리. 응? 무슨 얘기냐? 이렇게 매일 올라가는 게 9일 연속 상승하고 막 10일 연속 상승하는 이게 20년 만이다. 그죠? 한번 사실 이렇게 낙폭에 떨어졌다가, 그죠? 그러니까 이제 주식 주자도 모르는 놈들이 기사 쓰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죠? 이렇게 낙폭이 심했다가 요 며칠 일수로 저 상승하는 날이 많았다고 그거 찾아가지고 20년 만에 최장 상승 랠리다. 이게 상승 랠리입니까? 그죠? 아직은 낙폭과대의 반등이지. 일자수가 상승 날수가 많다고 막 20년 만에 뭐 아까 그 뉴스도 그렇게 써 있잖아. 그죠? 20년 만에 최장 상승 랠리가 멈췄다느니. 예? 참 그 기러기들의 한계지, 한계. 그죠? 아까 그 뉴스 어디 갔나? 그죠? 20년 만에 랠리 종료. 예? 그러니까 반등해. 그러니까 자꾸 그럼 이런 왜 제가 이 이야기를 하냐면, 이렇게 하락장에서 반등 들어오는 라인 부분들을 저렇게 20년 만에 랠리다 막 이런 식으로 써버리면, 와, 주식을 아직 이제 매수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매수를 하지 않았던 사람들에게 하여금 자꾸 조바심을 느껴서 추격 매수하게 만드는 기사의 헤드라인이라고, 저런 게. 응? 내가 미국 시장이 오히려 저 반등을 이용해서 지금 비중을 줄이고 있는데, 그죠? 이런 식으로 뭡니까? 20년 만에 랠리라는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내가 괜히 비중을 줄이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게끔 하는, 그 심리적으로 부담이 될 수 있는 그런 제목 타이틀이라고, 저런 게. 실질적으로 주가는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지만, 지수가 지금 이렇게 이렇게 올라온 배경은 아까 제가 여러분들께 설명드렸었던 종목 중에서 딱 하나, 마이크로소프트 하나만, 빅테크 중에서 마이크로소프트 하나, 그 다음에 뭡니까? 사실은 넷플릭스이지. 그죠? 넷플릭스. 관세 영향이 없는 애. 그죠? 넷플릭스는 관세 영향이 크지가 않잖아. 그러니까 얘가 상승하면서 영향을 미치고, 관세 영향이 적은 그런 쪽 라인이 상승하면서 지수를 끌어올렸던 거지. 그죠? 전부 다가 올린 게 아니다. 애플이 가장 관세 영향의 부담이니까 그렇게 지금 전자제품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름
뭐 유해하고 뭐 이런 것 때문에 얘가 들빠지고 반등을 했는데 앞으로 인도로 옮기고 뭐 옆에 주변 국가로 옮기긴 하겠지만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후에 안 좋아질 거 뻔한 거 아니야. 그죠? 그러니까 나스닥에서 반등한 게 아니지. 낙폭과대에 의한 반등이 일부 일어난 거예요. 그러면 조금 전에 설명하려고 했었던 부분이 자 여기에서 이렇게 이렇게 쭉 이런 식으로 이렇게 N자형으로 올라갈 수 있는 흐름 부분들을 가져갈 수 있겠느냐 계속 그죠? 이렇게 갈 수 있겠느냐 그러려면 사실은 뭐예요? 주변국들에 대한 관세 부분에 있어서 지금 90을 유예했었던 국가들 그죠? 그런 국가들이 차근차근히 다 관세가 해결이 되고 그리고 중국 쪽도 그죠? 지금 145%의 관세 이게 뭐 현저히 낮은 20% 30% 뭐 이 정도까지 내려오는 흐름이 전개돼야 더 갈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보는 거예요. 왜냐? 그죠? 왜냐? 이제 그 부분을 설명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사실은 미국에서 나온 금요일과 어제 발표된 미국의 경제 지표들은 다 괜찮았어. 다 괜찮았다는 건 또 하나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여러분들. 다 괜찮았다는 건. 파월 연준 의장이 금리를 통화정책을 빨리 바꿀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발표된 제가 이때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죠? 파월 연준 의장이 입장을 바꾸려면 그죠? 이 경제 발표되는 지표들이 안 좋아져야 된다. 데이터 이전의 이 지표들이 이거 3주 전인가 이야기했잖아요. 그죠? 2주 전인가? ISM 제조업 지수도 훨씬 안 좋아지고 고용도 안 좋아지고 실업률이 더 안 좋아지고 이런 부분들이 나오지 않으면 파월 연준 의장이 쉽게 바뀌지 않는 거야. 바뀔 필요가 없는 거지. 바뀌면 이상한 거지. 그죠? 여태 파월이 스탠스가 바뀌는 거잖아. 뭐 때문에? 잘 생각해 보세요. 사람은 쉽게 안 변한다라고 이야기를 한 건데 그 쉽게 안 변하는데 데이터가 아직 좋은데 바뀐다는 건 파월에게 자존심이 엄청 상할 수 있는 거지. 왜? 트럼프의 압력에 의해서 해임한 달이니까 내가 바꾸는 것 같잖아. 왜? 지금 데이터가 괜찮은데. 그죠? 자, 그럼 여기서 금리는 건드리지 못하는 걸로 생각을 했을 때 미국 시장이 계속 반등을 이어갈 수 있겠느냐? 그러려면 조건은 있어요.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완전히 해소되면. 그죠? 그러면 이 관세 충격에 대한 부담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해소되면서 나름 그쪽에 또 특수 효과가 발생을 하고 이러니까 상쇄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보니까 시장은 더 올라갈 수 있다고. 그런데 그게 아니라면 그죠? 경제적인 상황에서 흐름을 보게 되면 크게 나아질 부분은 아니다. 그죠? 자, 이제 거기에 요걸 한번 보는 거지. 자, 어제 발표된 이제 오늘인가? 오늘이 월요일이다. 그죠? 오늘이 화요일인가요? 화요일이지. 그죠? 오늘 발표됐는데, 그죠? 중국은 오늘 열렸잖아. 그죠? 어제는 안 열리고. 지금 중국의 4월 차이신 서비스업 지수가 중국이 발표된 제조업 PMI도 사실 전달보다 3월보다 하락했고, 비제조업 PMI도 전달보다 하락을 했어. 그런데 차이신 서비스업 PMI도 지금 50.7, 블룸버그가 예상한 51.8을 크게 하회를 하는 수치가 나왔다고. 그래서 7개월 만에 거의 최저치를 찍었어. 7개월 만에. 그런데 1, 4분기에 이렇게 최저로 나왔다는 건 의미가 커. 왜? 중국이 1분기에 경기 부양책을 엄청나게 애쓰고 있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디플레이션 위험이라든지 부동산 침체 장기화 그리고 미국 관세 위협 이런 부분들이 이런 지표에 영향이 있음을 반영하는 거라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4월은 4월 2일부터 상호관세 발표하고 뭐 물론 그 전에 뭐 철강이라든지 뭐 펌목발 관세가 일부 있긴 했지만 아직 본격적으로 반영됐다라고 보기 어려운데도 이미 지표가 안 좋아지고 있는 거예요. 중국은. 그죠? 그러면 이 미중 관세 전쟁 여파는 2분기와 3분기에 점차적으로 실감하게 될 거 아니야. 비단 저는 중국이 가장 큰 영향을 받을 거라고 봐요. 중국이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게 정상이고. 그런 가운데에서 중국은 제가 지난주에도 그 지표를 보여드렸잖아요. 그죠? 지지난주인가? 이 실업률이라는 것보다, 실직자들이 엄청나게 증가하고 있다. 그죠? 지금 이 관세를 계속 갖고 가면, 1,000만 명, 2,000만 명, 실직자가 발생하는 거, 금방이다. 그러면 뭡니까? 정권의 위기가 온다고. 지금 시진핑이 권력서열 1위야.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권력서열, 지금 시진핑 계열의 권력서열 3위가, 그죠? 지금 실종됐다고 그러죠. 그죠? 한 60일째 지금 실종 중이잖아. 모습을 드러내놓고 있지 않잖아요. 그죠? 2위는 시진핑하고 반대 세력이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제가 뭐 그것까지 여기서 자세하게 이야기할 부분은 아니고. 이제 여튼 지금 중국 내의 정치, 군사 이런 부분의 역학관계도 시진핑하고 지금 알력이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경제적인 타격을 지속하게 되면 그죠? 지금 중국 내에 특히 이 중산층이 그렇지 않아도 부동산 침체 그리고 실업률 증가 막 이러면서 이 시진핑
정책에 대한 불만이나 이런 게 고조되고 있는데 군부도 제대로 장악하고 있지 못하면 그죠? 부담이다고 그거는. 그러니까 시간이 계속 지날수록 중국은 부담에 놓여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지난주 금요일 날 그죠? 자존심은 있으니까 관세 이렇게 이야기하기보다 그죠? 그 펜타닐과 관련된 그런 문제 그거를 해결하는 방안 이런 걸 가지고 대화에 물꼬를 틀려고 하는 거지. 그 자존심도 되게 있는 거예요. 미국이나 중국이나 둘 다. 그죠? 자, 그러면 그런 가운데에서 지금 중국의 지표가 안 좋아지고 있고 미국은 아직까지는 지표가 안 좋아지고 있어. 안 좋아지고 있진 않아. 그죠? 조금 안 좋아졌지만 그래도 예상치 내외니까 확 안 좋아진 건 아니지. 자, 그런데 이제 트럼프가 얘기하는 것 중에 금요일 날도 그렇고 이제 월요일 이제 주말로 넘어오면서 뉴스 이거 보셨을 거예요. 그죠? 지금 이 지난주에는 그죠? 지금 미국이 중국에게 어느 정도까지 압박을 했냐면 5월 2일 날 미국 증시에 상장된 중국 기업의 상장 폐지를 공화당 의원들이 요구를 하고 나섰어. 사실 중국 공산당 기업은 미국에 상장한 기업이 여러분들 민간 기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잖아. 그죠? 다 중국은 대부분 국영 기업이야. 그죠? 그러면서 정치권의 그 공산당의 입김이 들어가지 제대로 반영이 안 되면 성장하기도 어려워요. 그건 여러분들 보셨잖아. 그제? 그런 부분에 그런 정치 자금이나 이런 부분들이 다 연계된 부분도 있고. 그런데 중국 기업의 알리바바나 바이두 이게 미국 증시에 상장된 기업 상장 폐지를 한다? 그러면 이거는 그제 엄청나게 중국의 파급 효과가 큰 거라고. 이런 공화당 의원들의 요구도 있다 보니까 금요일 날 중국의 나름의 화해 제스처를 일정 정도 이야기를 했고 그래서 미국이 시장이 좀 올랐었던 부분도 이제 금요일에 있었었는데 자. 이런 부분은 두 번째로 하고 나중에 얘기하고 거기다가 이제 지금 트럼프가 그죠? 영화까지 관세 부과를 한다. 그죠? 시사했다가 또 이튿날 취소를 했어. 아직 결정된 게 아니다라고 수습을 했어요. 이거는 사실 우리 그때 언제입니까? 우리 할리우드에서 상 탄 거 기생충으로 상 탔을 때 그죠? 그때도 트럼프가 우리나라 영화가 상 타는 거 별로 안 좋아하긴 했었어 그때. 여튼 이런 영화 산업까지 이 관세를 부과하려고 안 해야 되는 게 정상이야. 왜? 미국이 손해가 더 크지. 당연히. 그죠? 영화 쪽은 아무리 지금 그 자체 비용이 비싸서 이 외주나 또 좀 해외에서 제작을 한다고 해도 미국 영화 산업의 비중하고 여타 비중하고는 차이가 근본적으로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사실 미국의 영화계는 반 트럼프 정서가 강해요. 그 반트럼프 정서가 강해서 미국 영화 산업 부분을 좀 손보려고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면 이 영화 산업까지 관세를 부과한다는 건 악수지. 그죠? 그런데 이런 것까지 관세를 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를 갖고 있는 게 트럼프다라는 입장에서는 관세가 쉽게 끝날 문제는 아니다라는 걸 반증하는 거기 때문에 설명을 드린 거고 거기다가 트럼프가 2주 안에 의약품 품목별 관세를 발표하겠다. 그죠? 그래서 이 의약품 제조 촉진을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했다고 그래. 5월 5일 날. 그죠? 열심히 일하네. 그죠? 휴일도 없이 발언을 해야 되니까. 그죠? 우리 한국 의약품 수출 금액이 2023년에 75억 불, 92억 불, 24년에. 그리고 올해 이 추세로 가면 108억 불. 이렇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죠? 의약품 품목별 관세를 발표하게 되면 우리, 특히, 바이오시밀러 이쪽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부담이 될 수가 있겠죠. 그죠? 여기 내용이 해외 제약사가 미국의 새로운 생산시설을 건설하는 과정, 절차, 이런 건 간소화하고 반대로 해외에 있는 제조시설에서 들여오는 의약품에 대해서는 검사 수수료 인상하고 유효성분 출처보고 시행 등 규제를 강화하고 또 조사도 불시에하고 예전에는 사전에 조사를 한다, 이거 검사한다, 이런 거를 미리 공지하고 했다면 이제 불특정 시간에 검사하고 이거 강화하겠다는 거다고. 그럼 뭐예요 이게? 제조기업 생산시설을 미국으로 옮기라는 거잖아. 그죠? 참 이게 우리 시장에도 마찬가지고 해외 쪽 라인도 마찬가지고 지금 이 꼴이 나고 있는 거지. 이전에는 중국에 의해서 중국 공급망으로 쭉 이렇게 공급망이 돼 있었던 산업을 미국으로 자꾸 미국의 공급망이 또 하나가 생성이 되는 그런 형태로 지금 바뀌어가고 있는 거라고. 무슨 얘기냐? 우리가 해외 셀트리온이 그죠? 셀트리온이 바이오시밀러 이런 거 수출하고 하려면 그죠? 미국에 공장 줘야 되잖아. 그러면 이 회사가 성장을 해서 공장이 더 필요해서 미국의 공장을 건설하는 거라면 그래도 오케이. 그죠? 그런데 진짜 우리나라의 공장만으로도 충분하게 생산해낼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한다면 미국에다가 생산하는 건 미국의 생산시설을 또 만드는 건 비용의 증가니까 안 좋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공급망이 하나 더 생기는 거라고. 비용이 더 들어가는. 또 만약에 여기서 그런 기업이 더 성장하지 못하고
제조시설을 축소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누구 거를 어디를 축소를 하겠습니까? 수출기업, 미국에 있는 거를 축소하지 못하고 우리나라 거를 축소하게 되는 거지. 그게 지금 현대제철이 미국 현대차하고 공장 가고 하면서 우리 쪽에 대한민국의 공장은 줄여드는 그런 효과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뭡니까? 생산기지가 자꾸 미국으로 넘어가면 우리는 별 볼일 없어지는 거지 뭐. 그죠? 자꾸 줄어드는 거지. 여튼 이제 결론을 이야기하려고 그래요. 요 이제 부분에서 요거는 아폴로 글로벌 매니지먼트에서 4월 28일에 나왔던 내용인데 뭐냐? 지금 미국의 침체 타임라인. 사실은 제가 항상 이야기했잖아요. 관세는 경기가 침체 국면을 맞는 부분을 갖는다. 자, 그러면 1국면에서의 관세 충격이 4월 2일 진행되면서 내려왔다가 이제 4월 2일 수준 이상까지 지수가 올라왔어. 그죠? 그나마 미국 시장에서 빅테크 기업들이 실적이 양호했고, 그죠? 양호했음에도 앞으로 가이던스가 별로 안 좋았기 때문에 떨어진 쪽은 있지만 그래도 대부분은 양호하게 나왔다고. 그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관세를 보게 되면 일단 관세에 영향이 없는 섹터를 제외하고는 일정 정도 영향을 미칠 거는 분명하니까. 그죠? 지금 4월 2일 날 중국발 미국행 컨테이너 출항이 감소를 시작을 했는데 지금 마이너스 40% 정도 감소했다고 해요. 그죠? 그러면서 이제 5월 초 중순 지금으로 들어가게 되면 이제 여기서 컨테이너 출항이 감소하기 시작을 했으니 그죠? 한 달 정도 걸려서 미국에 도착하는 중국발 화물 미국 입항도 거의 중단이 되고 그렇게 되면 그죠? 1, 2주 있다가 5월 중하순 부분에 있어서는 뭡니까? 그 각 주마다 운송, 트럭이 운송을 해서 진열 상품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중단이 되고 5월 말 6월 초 부분 되게 되면 뭡니까? 트럭을 운송할 제품이 없는데 뭘 운송을 해? 그러니까 트럭 운송, 소매업 이런 거 해고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여름이 들어오면 경기 침체. 이게 수순인 거지. 그죠? 지금 이 관세에 대한 부분이 진전이 빨리 진행되지 않으면 이미 지금 멈춰도 지금 관세 전쟁을 멈춰도 이미 시작된 이 부분은 뭐예요? 진행이 되는 거 있는 거라고. 그죠? 지금 전문가들이 보는 1년 내 경기 침체 확률은 45%. 자, 뭔 얘기를 하는 거냐면 4월 초에 발생한 건 관세 충격이다. 그죠? 관세 충격이고 1, 4분기 실적은 그죠? 그 3월 달 부분에서 일부 선수요나 그죠? 관세에 대비해서 물량을 더 구매하거나 아니면 반대로 또 관세나 이런 영향 때문에 시설 투자를 제대로 하지 않거나 투자를 유예하거나 이제 긍정적인 부분도 있고 부정적인 부분도 있겠지 당연히. 하여튼 그런 부분에 놓여져 있는데 지금의 이 상태의 부분에 있어서는 이 수순으로 가는 게 당연한 거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지금은 경기 침체 이슈가 올 수밖에 없는 거라고. 그죠? 경기 침체 이슈가 올 수밖에 없는 거야. 그 경기 침체를 완화시켜 줄 수 있는 게 뭐다? 파월 연준 의장의 통화 정책이다. 선제적으로 그죠? 지금 시장은 5월 8일 날 전 여러분들 틀릴 수도 있겠지만 제가 보는 파월 연준 의장은 그대로일 거다라고 봐. 지난번 이야기한 거예요. 왜? 경제 지표의 수치가 데이터 의존적인 사람인데 데이터가 많이 나쁘지 않게 나왔기 때문에 바꿀 이유가 없는 거예요, 스탠스를. 그죠? 자, 그렇다면 5월 8일 날 그죠? 이 파월 연준 의장이 큰 좋은 이야기를 안 한다. 그러면 시장이 그 실망감이 나올 수가 있겠지. 그죠? 반대로 좋은 이야기를 한다면 시장은 또 반대로 작용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데 좋은 이야기라는 게 결국은 뭡니까? 이후에 경제지표가 안 좋아지면 통화정책을 바꿀 것이다라는 쪽이지 금리를 인하하겠다 이런 이야기는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별로 안 좋은 쪽으로 바라보는 게 나은 것이다라는 거지. 예상을 한다면. 이해되세요? 그러면 결국은 이런 부분을 수치상으로 봤을 때 어느 정도냐? 지금 중국발 아까 그랬잖아요. 미국행 컨테이너 예약이 급감을 했다. 이렇게 마이너스 45%까지 3주 연속 감소세. 이건 계속 커질 거란 말이지. 중국하고 지금 협상을 해서 협상이 다 끝나야 뭡니까? 완화가 되는 거지. 이거는 계속 커질 거지. 그렇지 않겠어요? 왜냐하면 협상을 하는 과정에서는 수출이 계속 막히는 상황인 거잖아요. 만약에 협상을 하면서 지금 우리나라나 여타 나라들처럼 중국도 90일 관세 유예를 하겠다. 지금부터. 이런 식이라면 또 달라지지. 그러니까 이게 미리 예상을 하는 게 상당히 어려운 국면인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만약에 협상을 딱 시작을 하면서 중국도 역시 다른 나라들처럼 그 90일 관세 유예 그 부분을 하고 그 전거 유예 못 받았던 거 유예하는 쪽으로 한다. 그거는 확률이 적다. 그 확률은. 왜? 중국을 타겟으로 하고 있는 관세 전쟁인데 그런 거 다 봐줄 거면 뭐하러 중국한테 그렇게 크게
이 압박을 하고 있겠어요. 그죠? 하루 이틀도 아니고. 지난번에 한번 보여줬었던 이미 미국은 그죠? 오바마 때 그때부터도 계속 미국의 제조업 시설을 옮기는 그런 제조업 부흥을 위한 노력을 정권의 민주당이냐 공화당이냐의 차원이 아닌 그죠? 그 강도의 차이는 있어도 미국으로의 제조업 기반 이전을 목표로 움직이고 있는 건 분명한 건데 그렇게 중국을 다 봐줄 거면 그죠? 그거는 크지 않잖아. 그래서 이런 부분들로 보게 되면 일단 5월 8일 그죠? 5월 8일 이 우리 시간 이상으로 5월 8일 목요일 새벽에 나오는 이 관세에 대한 그 흐름 부분 파월 연준 의장의 이야기, FOMC 결과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담을 시장이 알기 때문에 어제부터 미국 시장이 조정을 좀 보이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어요. 응? 그래야지 그죠? 파월 연준 의장이 시장이 불안하고 시장이 하락하고 이렇게 해서 그래야 통화 정책을 좀 지표가 안 좋고 그래야 통화 정책을 바꿀 수 있는 명분이 생기지. 시장도 지수도 다 반등했어. 발표되는 지표도 그렇게 나쁘지 않아. 뭐로 통화 정책을 바꾸냐고. 그죠? 그러면 시장은 그것에 대한 부담, 거기에 조금 전에 이야기한 이 경기 침체에 대한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다. 그죠? 그런 상황이 전개되면 결국 그래서 우리 시장도 지금 상대적으로 관세 영향이 적은 쪽 라인 부분이 상대적 강세를 보이고 있는 이유도 그런 거고. 그죠? 그래서 중국에 대한 중국의 한학령 해제와 연관돼서 지난주는 사실 저쪽 엔터 이런 쪽이 더 오히려 강세였었던 거고. 그죠? 이제 방산이나 로봇, 이제 섹터 부분을 다 이야기하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고, 그죠? 4월 수출에 이야기를 했었으니까. 외국산 차 부품에 대해서는 25% 관세 공식 발표를 5월 3일 날 했고, 그죠? 거기에 이제 여기 K조선이 컨테이너선 발주 문의가 지금 6배 증가할 정도로, 지금 컨테이너선 점유율 추이가, 그죠? 중국이 훨씬 높았죠, 그죠? 2024년에 86%. 중국의 비중이. 우리나라는 성격하게 낮다가 지금 막 올라와서 2025년은 그래도 해볼 만한 수준까지 될 정도로 그죠? 컨테이너 이 발주 문의도 많아지면서 2025년에 5월 달에 대형 수주 가능성도 있다. 그래서 지금 HD 한국조선해양하고 그죠? 누구야 또 조선 3사들의 그 수주가 좀 나아지고 있는 부분인데 사실 조선주가 지금 가치 평가로 보게 되면 2004년에서 2007년 이때 막 조선주가 난리 부르스 치면서 올라갔었잖아요. 그죠? 그때보다도 지금 시가총액이 그러니까 가치를 더 높게 평가받고 있는 중이에요, 사실. 그래서 가격적인 부담은 좀 있는 상황인 거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워낙 이 하나오션의 산업은행 지분 매각만 아니었으면 정말 더 올라갈 수 있는 흐름을 지금 갖고 가고 있는 상황인 거고, 그죠? 거기에 이제 K방산이 지금 K방산도 사실 점유율 2024년은 2023년보다 조금 못했어. 수출 실적으로 보게 되면 2023년에 140억 달러였었는데 이 2023년이 140억 달러, 2024년은 95억 달러. 그죠? 그래서 조금 2024년보다 조금이 아니지 꽤 줄어들었는데 이게 협상 지연에 의한 부분인데 여튼 지금 2020에서 2024년 무기 수출 상위 19 점유율을 보게 되면 우리나라가 10위. 그죠? 10위 4.9% 증가해가지고 지금 무기 수출 상위 10개국 점유율 비교한 거에 보면 지금 2.2%, 그죠? 미국이 43%, 프랑스가 11%, 그죠? 러시아, 중국은 내려오고 있고 독일도, 그죠? 이탈리아는 엄청나게 증가했죠, 그죠? 4.8%나 증가했으니까. 스페인. 사실 4위까지는 그렇게 퍼센트 차이도 크게 나진 않아, 그죠?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증가를 할 수 있느냐? 거기다가 이제 동남아 쪽에서도 지금 베트남, 그리고 필리핀, 인도네시아, 태국, 말레이시아 쪽으로도 지금 계속해서 요 수출과 관련된 요 부분들이 진행되고 있다는 건 긍정적인 부분인 거고 거기에 이제 조금 전에 아까 시작하면서 미로님이 속보를 올려드린 부분 체코 법원이 한수원 원전 계약서 서명 중지 결정 중지라고 하니까 안 하는 것처럼 그런 뉘앙스가 나오는데 그건 아닌 것 같고 그죠? 그 프랑스가 법원에 이의 제기한 그런 절차적인 부분이 다 마무리되기 전까지 정부가 계약을 서두르는 건 안 된다 이런 뜻인 것 같기 때문에 일단 그 영향은 조금 안 좋게 반영될 수가 있지. 근데 그거는 극히 일부, 그죠? 계약 과정에서의 노이즈 정도지. 그게 급락을 해서 막 이렇게 간다. 이렇게 바라보는 건 아니야. 자, 그런 가운데에서 지금 삼성 KPMG가 이야기하고 한국원자력협력재단이 리포트를 낸 내용 중에 사실은 그 전에 이 소형 SMR과 관련된 이야기는 계속 했었잖아요. 그죠? 요것도 지금 이 400조 시장 15년 안에 400조 시장이면 이런 원전 사업, 그죠? 몇 년씩 걸리는 이런 부분에서 그 기간이 그렇게 긴 게 아니라고.
거기에 이제 그 자세한 내용은 카페에 올려놨으니까 그거는 한번 확인해 보시고 아셨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내용들은 뭐 이야기했었던 내용들이고 공교롭게 쉬는 기간에 그죠? 또 내일 동직구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 휴일날 원고 작성을 해야 돼서 그거 한데 여튼 아직 다 작성을 못했고 그죠? 또 거기다가 뭡니까? 어제 뭐야 시골에서 올라왔는데 아침에 갑자기 또 춘천에서 또 지인이 상가가 그거 해가지고 또 저녁 때 춘천 갔다 오고 막 그래서 지금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사실. 여튼 그런 상황에 지금 전반적인 부분의 뉴스와 관련된 내용이거나 한 부분들은 카페에도 더 자세하게 올려놨으니까 그걸 한번 보시도록 하고. 자 이제 이게 또 없어졌니? 그죠? 이번 주 그죠? 이번 주는 뭐 사실 월요일 화요일이 연휴이기 때문에 휴장이었고 그런 가운데에서 이제 내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3일 부분에서 가장 큰 건 뭐니 해도 아까 이야기한 FOMC 회의, 그죠? 회의 결과가 8일 날 새벽에 나온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바뀌지 않을 만한 상황이기 때문에 정석 플레이라면 미국 시장 기준으로 보면 월요일 날 매도를 했어야 되는 게 맞는 거지, 그죠? 왜 파월이 바뀌지 않을 가능성이 더 높은 쪽의 확률을 걸어야 되는 거니까, 그죠? 자, 여튼 그런 가운데에서 왜 이렇게 흐리지? 자, 이제 뭐 수요일 날 실적 발표들은 꾸준하게 나오고, 그죠? 한국은행 4월 금통위 이사록이 공개되고, 거기다가 뭐 미국의 주간 MBA 모기지 신청 건수라든지 그런 가운데 인터배터리 유럽, 독일에서 시작하는 거, 그런 가운데에서 목요일 날 우리 시장 옵션 만기,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 수요일 날에는 실적 발표하는 기업들이 뭐 SK 바이오사이언스, 롯데칠성, 뭐 현대홈쇼핑, 카카오 그룹주들 이런 부분들이 실적 발표하고, 미국에서는 AMD나 노보디스크 뭐 이런 게 실적 발표를 하고, 8일 날 목요일 부분에 있어서는 APR, 펌텍코리아, 그죠? LIG 넥스원, 한원 시스템, KTNG 뭐 이런 쪽 실적 발표에다가 아까 이야기한 FOMC 회의 결과가 새벽에 나오고, 거기다가 이제 BOJ 3월 3월 그 금융회의 의사록이 나오고, 그죠? 금융회의 의사록이 나오고, 거기에 이제 금요일 날, 그죠? 뭐 네이버, GS, 뭐 롯데쇼핑, 그죠? 뭐 그래서 실적 발표, 뭐 발표 부분.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이번 주 주간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겠어요? FOMC 회의 결과하고 옵션 만기 이 겹치는 자리잖아, 8일이. 그럼 사실은 만약 이제 오늘 미국 시장은 약세 지금 출발할 거 뻔하고, 그런 가운데에서 반등을 해도 이 8월 목요일장 미국 시장은 그렇게 이틀을 조정을 어떻게 받느냐에 따라서는 달라지겠지만, 그래도 그렇게 썩 좋은 주간은 아니야, 그죠? 다만 이제 그렇다고 해서 미국 시장이나 이 흐름들을 봐서 크게 나쁠 부분은 아니고, 여튼 지금 기술적 흐름으로 보게 되면 미국 시장이 올라온 상황에서 반등을 한 상황에서 일단 기본적으로 박스를 지켜내서, 그러니까 우리가 최저점에 사고 최고점에 파는 게 아니라면 기본적으로는 뭡니까? 요 추세를 이탈하기 전까지는 이게 기본적으로 지지라인이고, 그 다음 박스가 기본 지지라인이야. 박스를 다시 들어오면 그건 엄청나게 약해지는 거라고. 그래서 미국 시장이 이런 상황에서 우리 시장이 지수 흐름으로 보면 미국 시장보다 먼저, 그죠? 미국 시장이 찍고 올라온 것보다 사실 우리 시장 코스피는 더 빨리 올라왔지, 그죠? 그래서 지금 요 저점 부분에서 올라오고, 그리고 그 올라온 폭만큼을 올라갔을 때 그 라인 부분이 이 자리, 그죠? 2,600 요 라인이라고 보는데, 여기까지 간 다음에 쉴 거냐, 그죠? 앞으로 요 라인에서 더 횡보 라인을 보여줄 거냐? 왜냐? 그거는 지금 이 경기 침체라든지 이런 부분들의 부담을 우리도 안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발표되는 지표마다 그런 흐름들에 따라서 달라질 가능성이 있겠죠. 이제 그래서 그거는 뭐 사안마다 나오는 내용, 흐름들을 봐서 결정을 해야 될 상황인 거고. 아시죠?